네, 40일에 대비 기술지도사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김종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총 4회부로 진행이 되는데요. 1부가 주요적으로는 41회 대비 기술지도사 과정에 대해서 핵심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 수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10분을 쉰 다음에 우리가 기술지도사는 과목이 3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 과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각 그 과목별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10분을 쉰 다음에 이제 39기 BMP랩 합격하실 윤태성 님이 오셔서 직접 나는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 발표를 해 주실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약 30분 정도의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술지도사가 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의 기술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 기술 컨설팅과 공장 자동화 기술 및 공정 개선 이런 업무들을 진단, 지도,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대행 등을 하는 국가 전문 자격이에요. 혹시 기술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기술사나 기능장, 기사는 있으시죠? 산업기사 있으시죠? 그런 거는 국가 전문 자격이에요. 기술사나 이렇게 기술 관련된 거는 국가 기술 자격이고 기술 지도사는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그럼 국가 전문 자격에 뭐가 있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자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전문 자격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그 기술 지도사는 뭐냐? 주관하는 데가 중소기업 벤처부입니다. 그래서 얘는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인정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컨설턴트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그래서 하는 일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분야는 2개입니다. 하나는 정보기술 관리라는 분야가 있고요. 기술혁신 분야라는 이 크게 큰 카테고리에 속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과정은 정보기술 관리 분야에 속하겠죠. 혹시 경영지도사는 들어보셨어요? 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고요. 같은 동기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지도사들을 주위에 알고 계시는데 기술지도사는 모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는 날짜도 같습니다. 그러면 기술 지도사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이거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시험은 2번에 나눠지는데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근데 과목이 좀 많죠. 중소기업 관계 법령이 있고요. 산업경영공학, 자연과학 개론, 기업 진단론, 조사 방법론, 영어 시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오지선다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시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각각 합해서 125분의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2차 시험을 볼 수 있어요. 2차 시험은 지금 정보기술 관리 분야에서는 총 3개의 과목을 봅니다. 첫째, 정보통신 개론, 둘째, 시스템 운영, 세 번째, 소프트웨어 공학. 이 3가지를 시험을 보는데 각 과목별로 6문항의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과목당 90분의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꽤 많은 시간에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요. 객관식이 아니라 논술식, 약술식의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기술사만큼 어렵진 않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고 그 답에 맞게 답을 쓰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난이도는 기술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쉽지만
기사 시험이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사 시험을 하신 분들에게는 약간 공부가 필요한 부분, 특히 이런 과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글을 쓰는 법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2차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아야 통과를 할 수 있느냐? 과목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과목별로 과락이 있어요. 과목별로는 무조건 4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평균 점수가 60점이 돼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 1차, 2차 시험이 이제 통과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우리가 1차 시험 6개 봐야 된다고 했죠. 공인 어학시험 성적 대출은 토익, 토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되고요. 영어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1차 시험에 면제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 기술사나 기능장을 갖고 있으신 분들에게 1차 시험이 면제입니다. 자, 두 번째, 나머지는 쭉 보면 되고, 여기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을 만족을 하면 1차가 면제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쪽 계열에 있으신 분들은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대부분 1차를 면제를 받고 2차 시험을 많이 준비를 하시죠. 근데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는 1차 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보시면 회계사 정도? 그래서 경영지도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1차부터 준비를 하지만 이 기술지도사 준비하신 분들은 2차 시험을 더 집중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또 하나는 1차 면제 대상 중에 양성과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양성과정이란 제도가 있어요. 아까 1차 시험이 꽤 어렵거든요. 근데 양성과정이 한 60만 원 정도의 돈을 내면 온라인 과정이랑 오프라인 과정을 섞어서 그 공부를 시키고, 사지선다형에 이미 문제를 알려준 그 시험을 가지고 시험 보는 제도가 양성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 저희가 작년에 강의를 했을 때 양성 과정을 하신 분이 두 분 정도가 오셨어요. 양성 과정하고 이제 2차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으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기사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네. 기사가 없으신 분들은 1차 시험을 보든지 양성 과정을 보는 과정을 거쳐서 1차 시험을 면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과정은 2차 시험 위주로 커리큘럼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필드에서. 기술사를 더 많이 아시죠? 기술 지도사는 안 들어봤는데 기술사는 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목적이 좀 다릅니다. 목적 중에 이 두 개 다 기술을 다루지만 기술 지도사는요, 중소기업만 다룹니다. 공공기관 빠져 있죠. 대기업이 빠져 있죠. 네, 맞습니다. 기술사는 대기업, 중견기업, 그 다음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기술 용역, 컨설팅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기술 지도사는 타겟이 중소기업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법이 좀 다릅니다. 기술사는 기술사법을 따르고 있고요. 기술지도사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제도가 나오게 됐고요. 법령에 있어서는 두 개가 좀 제가 차이가 나는 부분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검정색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술 지도사만 하는 일을 좀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상담입니다. 누구를 상담하냐? 중소기업의 대표님들 상담하겠죠.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들, 그런 분들을 상담하는 일이 기술 지도사 업의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하나 돈이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격증을 따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냥 장롱으로 갖고 있어도 돼요. 근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일 중에 하나가 증명 및 업무의 대행입니다. 혹시 행정사라는 자격증 아시나요? 행정사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런데 기술지도사나 경영지도사도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을 대행해 주는 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서류 작업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지도사한테 맡겨도 되지만 기술지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게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기업부설연구소 아시죠? 벤처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나름대로 중소기업들에게 가점이 되는 어떤 증명서들이 있거든요. 그거 발급받을 때 200에서 300, 500까지 받아요. 그거를 대행할 수 있는 업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래 전망 쪽 고객층을 보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4차 산업 분야에서 기술 지도사들이 또는 경영 지도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목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죠. 기술 지도사는 과목이라는 게 없잖아요. 굉장히 브로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 지도사는 과목이 딱 3개 있습니다. 이 3개 과목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공부량이 많이 차이가 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지도사하고 아까 우리가 그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그 정보기술 관리 분야라고 했잖아요. 그거와 정확히 일치하는 기술사는 3개밖에 없습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자, 보세요. 우리가 과목 3개라고 했죠. 각각을 대표하는 과목 하나씩을 만든 거예요. 정보통신 개론 있죠? 그다음에 시스템 응용 있었죠? 그다음 소프트웨어 공학 있었죠? 이 각각의 기술사를 대표하는 과목 3개를 만들어서 기술 지도사 과정 그 과목이 만들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2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뭐 BMP에서 정보통신 기술사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실까요? 하고 있거나 한 분, 2분. 네네. 이 2개 차이는 주관 부처는 같아요. 근데 시험을 관리하는 주체가 정보통신기술사는 KCA라고 해서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정보관리 컴시응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 시험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시험 날짜, 뭐 채점하는 거 이게 조금 다릅니다. 운영하는 것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사업화를 하는 걸 보면 기술사는 기술사 사무소를 개소를 할 수 있죠. 네. 혼자서도 개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술 지도사는 개인으로도 할 수 있고 법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똑같이 컨설팅 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는데요. 얘랑 얘는 법이 같아요. 2개가 같은 법상에서 그 기술 용역, 연구 용역들을 할 수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세금이 하는데, 요렇게 개소를 하면 뭐가 있냐면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개소할 때 세무사랑 충분히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3명이 1.5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걸 따시면 산업현장 교수라는 걸 알게 될 텐데, 기술지도사는 옛날에 산업현장 교수를 딸 수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플러스 알파 요소에서도 빠졌습니다. 옛날에 이거 따면 5점 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산업현장 교수를 딸 수 있는 거는 기술사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술 지도사를 딴 다음에는 활동을 하게 될 거잖아요. 크게 단체 안에서 활동하는 게 있고 스스로 혼자 활동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단체에서 활동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를 취득을 하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협회에서 이 자격증을 관리하게 돼 있어요. 등록을 해서 매년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그러면 이 협회에서 돈만 받느냐? 아닙니다. 나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인원을 한번 보시면은요. 현재까지 배출된 인원이 17,000명. 그리고 이 중에서 회비를 내서 공식적으로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3,000명입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정보통신기술사가 활동하는 사람이 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배 더 많죠. 네, 활동성이 그만큼 높은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년 200명 정도가 배출돼요. 기술사 10명에서 20명 정도 배출되죠. 10배 정도가 배출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에서는 정말 많은 어떤 조직들이 소그룹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크게 하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혁신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중기부가 주관하고 그 사업권을 여기 협회에다 준 거예요. 또 하나는 스마트팜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농촌진흥원하고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건 인공지능 사업단이 작년에 발족돼서 이쪽도 이런 사업들을 하나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술사 회보다는 돈 되는 사업들을 꽤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비즈니스 현장 클리닉 같은 사업을 통해서 초보 기술 지도사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들이 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0만 원짜리 사업. 처음에 할 때는 그다음에 1000만 원짜리 사업. 그다음에 그 이상 되면은 개인들이 역량이 발휘돼서 개인 컨설턴트로 이제 전향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체 안에서 개인이 좀 역량이 부족해도 단체 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지금 돈 되는 사업은 AI 쪽 사업이에요. 그래서 AI 관련해서 이제 인공지능 사업단이 발족이 됐고 관련돼서 회원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그 회원들을 모집해서 생성형 AI 기반으로 보고서 만드는 방법. 우리가 이거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아웃풋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옛날에는 다 템플릿 받아 가지고 거기서 채우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AI랑 함께 일하는 방법들을 충분히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렇게 배운 지식들을 중소기업에 가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회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활동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 이렇게 단체 말고 나는 충분히 내 역량이 있어. 그러면 혼자 활동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활동할 때는 좀 많은 것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비즈니스 현장 클리닉을 통해서 고객들 모집한다고 하나요? 고객들 중소기업들 많이 매칭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과 같이 성장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그 속된 말로 중기부에서 돈을 받아서 컨설팅하는 걸 보고 정부미를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3년, 4년 정도 돼서 역량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게 말고 내가 키우던 회사가 잘 나가면 그 회사를 계속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민간미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민간미를 먹는다고 표현을 할 때 한 3개 정도만 튼튼한 회사랑 연결이 되면은 연봉은 뽑습니다. 주 1회 방문하고 그러면 주 3회 일하는 거죠. 3개 회사를 주 1회 방문하면 주 3회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활동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대 연봉을 쉽게 보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교육생 중에 그런 분이 자기 회사의 경영지도사로 있는 거예요. 그분 역량으로 기술지도사 수업 들으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들어보니까 와 저분 모셔가지고 배워야겠다 싶을 정도로 수완이 뛰어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충분히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거 외에도 소상공인 컨설턴트 사업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이제 그 재직 상태이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못 하잖아요.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파트타임처럼 잡을 갖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평가위원. 그리고 나중에 폴리텍 대학 신청할 때 가점이 있습니다. 기술 지도사가. 혹시 공무원 승진 때 이거 가점 있는 거 아십니까? 공무원 승진 시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가 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계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삼성전자에 어느 은퇴 시점이 되면 임금 피크제가 걸리잖아요. 임금 피크제가 걸린 상태에서 상생 아카데미로 가서 삼성전자의 하청 업체들을 가르치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게 상생 아카데미예요. 여기 갈 수 있는 그 자격 중에 하나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입니다. 네, 그런 자격도 있고 여기 제가 K사라고 했는데 KT 산하의 모스, 클라우드 이런 회사가 기술지도사를 기술사랑 같은 급으로 봐요. 그걸 레벨 3거든요. 같은 급으로 해서 인사 고과나 뭔가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본인이 그동안 몰랐대요. 기술 지도사를 알고 나서 찾아보니 기술 지도사가 레벨 3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더라 라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혹시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제가 기술 지도사 혜택 사항에 활동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 정보라던가 이런 데이터들을 좀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나 활동하신 분들이 올려줄 테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기술 지도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학원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까 이제 BMP 랩에서 공부하신 분이 2분이 계셨고 다른 분들은 여기 BMP 랩이 처음이시죠? 네, 그 전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소개로는 그럼 그 소개하신 분들이 정보통신 계열에 계신 분이겠네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BMP 랩 하면은 정보통신기술사 학원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합격자가 거의 비공식적으로는 99%예요. 공식적으로는 해당 연도에 공부한 사람만 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공부하다가 혼자 나간 사람들을 합격생으로 여기선 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하면 제가 합격했을 때 17명이 합격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빼고 다 BMP 랩 출신이에요. 그 정도로 정보통신기술사 쪽에서는 유명한 학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기술사 말고도 정보통신기사, 그 다음에 통신설비 기능장 시험도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술지도사 학원이 그동안 없었어요. 아시죠? 국내 최초로 학원이 생긴 게 이 BMP 랩입니다. 2003년도에 처음으로 오픈을 했고 오픈하자마자 저희가 성과를 낸 게 저희 시험 본 사람이 9명이에요. 시험을 그러니까 보다가 나가시거나 안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 제외하고 시험을 9명이 봤는데 그 중에 1명만 떨어지고 8명이 합격하셨어요. 꽤 높은 합격률이죠. 전체는 그때 13명 정도가 합격을 했었어요. 13명 중에 8명이 우리 학원 출신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 이제 말씀드리면 좀 체계적인 학원이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나름 여기가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켜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게 좀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커리큘럼 자체가 이론 강의 따로 있고요. 기출풀이 과정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 멘토링이 좀 필요해요. 개인별로 답안지 쓰는 법이 어느 정도 이상을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 과정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명의 합격생들이 나오게 된 거죠. 이따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여기서 윤태성 님이 합격 수기를 발표할 건데 그때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찾아오셨죠? 네. 이 강의실 이름이 대강의실 B입니다. 수업도 여기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 강의장이 대강의장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되게 가장 넓은 강의장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큰 강의장을 저희한테 내주셨어요. 왜냐하면 기본 이론반은 숫자가 작을 수 있는데 기출 풀이반 갈 때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합격생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강의장에서 여유 있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사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사를 작년에 취득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술지도사 강의를 하면서 기술사 공부를 같이 했어요. 강의하고 오전에는 강의하고 오후에는 수업 듣고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게 작년에 정보통신 기술사를 합격을 했고, 그래서 정보통신 개론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 지도사를 2022년 취득해서 37기인 상태이고,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중에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타랩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강의를 외부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청년 취업 사관학교라는 새싹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취직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지금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이고, 네, 아마 제가 올해 기본 이론 과정에서도 이제 정보통신 개론을 가르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자, 시스템 응용은 이무기 지도사님께서 하실 건데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입니다. 저기 뒤에 있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 그 시스템 응용을 맡을 강사님이십니다. 저랑 같은 동기십니다. 37기 같은 동기고요. 지금 이산에서 전산실에서 그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나름 우리가 기술 지도사를 하면은 해야 되는 어떤 자격증들을 대부분 갖고 계세요. 왜냐면 따신 지가 20년 넘으셨을 거예요. 기술사 딴 지가 20년이 넘으셔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꽤 다 갖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특급 기술사 감리원. 실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으신 분이니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은 네,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이신 박수용 기술사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좀 자리 일어나 주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공학을 가르치게 될 거고요. 저희 선배세요. 34기 네, 기술 지도사 취득을 하셨고 현재 상록S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감리라던가 PM 역할을 꽤 많이 하셨어요. 경험이 많으세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공학,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쪽 분야의 경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정보통신 하신 분들이 정보통신 개론 제가 맡은 과목은 꽤 잘하세요. 맞죠? 그렇죠? 근데 시스템 응용하고 소프트웨어 공학을 꽤 어려워하십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적중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과목도 기본기를 닦으시고 어느 정도 기출풀이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찍어주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만 좀 준비를 해주시면은 합격권에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압도적인 적중률. 39회 때 소프트웨어 공학의 적중률이 85%였어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90점이었어요. 100점 97점, 막 85점 이래가지고 90점. 그래서 39회 합격률을 높인 가장 핵심 네, 공헌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0회 때는 정보통신 개론의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개론에서 문제 1번과 문제 3번이 제가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에 났던 3번에 2번, 2번에 3번 문제가 이렇게 1대1 매칭되게 되는 구조로 가져가면서 네, 적중률을 40%를 가져갔습니다. 내년에는 시스템 응용에서 적중률을 아마 50% 이상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믿고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비할 거는 40일에 대비 기술 지도사 과정이잖아요. 아직 내년 일정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 일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은 아마
유사하게 7월 초쯤에 시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7월 11일로 일단 잡았습니다. 이때쯤 이제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려면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그 하반기 때 25년 하반기 때는 기본 이론 과정을 중심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그 교재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해요.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되게 탄탄한 교재 중심의 기본 다지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 됐을 때는 기출풀이 문제를 중심으로 그거를 풀이하고 글 쓰는 법을 익히는 단계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그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을 많이 다룰 거고요. 의외로 이쪽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 그리고 기본 이론반에서 다루지 않았던 좀 고급 토픽들은 이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한 과목별로 6주씩 그렇게 해서 18주의 과정을 가져가고 실전 모의고사를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 도입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이거를 7주로 가져갔더니 뒤쪽에서 정리할 시간도 없고 우리가 찍어주는 문제 양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강사들이 예상되는 출제 문제를 좀 다변화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좀 다룰 수 있게, 모르는 문제도 만나서 당황도 해보고 모르는 문제 써보기도 하고 뭐 그런 연습들을 이 중간에 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겠죠. 이렇게 3단계로 저희가 과정 편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2차 시험이 3개로 돼 있는 거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원래는 정보통신 개론이 1교시, 시스템 응용이 2교시, 소프트웨어 공학이 3교시입니다. 근데 저희 강사의 사정에 따라서 순서를 정보통신 개론, 소프트웨어 공학, 시스템 응용 이 순서대로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각각 4주씩이 배정이 되고요. 오늘 설명회가 좀 일찍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모집하고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저희가 합격생 9월 30일에 합격자 발표하면 그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도저히 안 나와요. 그래서 사전 설명회가 좀 일찍 시작한 경향이 있고 추석을 보낸 다음에 쭉 연속해서 4주씩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기본 이론반의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편안한 공부를 위해서 시험이랑 숙제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없고 필요시 강사의 절량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옵션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공부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기본 이론 때는 이론 중심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과정별 커리큘럼하고 과정별 강의 맛보기는 카페에 올려 있는 거 혹시 보셨을까요? 사전 설명회 거기 안에 보면 제가 과정 기호서를 파일로 올려드렸어요. 다운받아 보셨을까요? 꼭 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3개의 과목을 어떤 순서대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다라는 게 이 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교시 강의, 그러니까 그 과정으로 보면 1교시는 저희가 설명 같은 걸 오리엔테이션처럼 전체 과정의 개요를 설명하는 게 1주차 1교시고요. 1주차 2교시부터 실제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1주차 2교시 강의를 우리가 녹화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사전 설명회 그 자료에도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서 강사님들이 어떻게 강의를 하시는구나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이론 과정이 올해 하반기 때 진행이 되면 내년 하반기 때는 내년 상반기죠. 26년 상반기 때는 기출풀이 과정이 되는데 이때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3년간의 기출 문제 풀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 풀 수는 없지만 난이도에 맞게 공통부모 다 뽑아가지고 이때 시험을 실제 보는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AI가 잘 돼 있잖아요. 저희 때는 진짜 답을 찾느라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AI의 정확도가 꽤 높아요.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도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내년에는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답안에 잘 쓰냐예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해한 거를 잘 쓰는 연습이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기출풀이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숙제, 시험 들어갑니다.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쓴 답안지에 대해서 멘토링이 들어가요. 이렇게 첨삭, 채점도 매겨드리고요.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작하는 거는 첫 주를 제외하고 1월 둘째 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시험 일정이 정해진 다음에 다시 최종적인 일정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로 합격률을 향상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기출 문제로만 연습을 했더니 다 아는 문제라서 맨날 1번부터 쓰세요. 근데 실전 문제를 딱 가면은 내가 아는 문제가 있고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는 문제부터 쓰는 걸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기출풀이만 연습했더니 그 연습이 안 돼서 실전에서 당황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모르는 문제 그리고 난이도를 다양하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시험 보기 2 내지 3주 아니면 4주 전에 수행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스터디라고 우리가 좀 다른 과정에는 없는 건데요. 대부분 이 기술 지도사에 나 이번에 반드시 합격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뭐냐면 일주일 휴가를 내십니다.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휴가를 내서 마지막 정리를 하세요. 그때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때 이제 BNP 랩에서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같이 오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보통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소프트웨어 공학을 잘하세요. 그래서 서로 알려주고 서로 문제도 내보고 하는 마지막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이때 하신 분들 말이 이때 점수가 10점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문제를 친구들이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강사가 설명하는 것보다 동료가 이렇게 설명해 준 게 더 쉬운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마지막에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41회 대비 전체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오늘 기본 이론 과정을 수강하실 분들에 대한 이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이게 오늘부터 저희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강 신청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내 돈을 100% 넣는 방법이 있고요.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국비 지원 또는 내일 배움 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용24에 회원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면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농협이라든가 신한카드 둘 중에 하나로 카드를 신청하면 카드가 옵니다. 그게 3일에서 10일, 저 같은 경우는 3일 걸린 것 같아요. 네, 은행 가서 받는 조건, 뭐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아요. 이 카드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은 원 가격은 저희가 그거 없이 하면은 64만 원인데요. 내일 배움 카드를 적용하면은 44만 6,370원에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없이 온라인으로만 수강을 해도 더 비싸요. 네, 내일 배움 카드를 적용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해서 우리도 이걸 작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BNP 랩에서 수강 신청에 대해서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결제가 돼서 완료되는 구조인데 이 부분은 실제로 그 카드 결제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제할 때 학원에 오셔야 돼요. 또는 전화를 해가지고 카드 번호를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시간 되시는 분, 네, 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오늘 결제하고 가셔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내일 배움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미리 이렇게 해놓고 전산해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중간에 추석이 끼어 있어가지고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9월 말까지는 끝내놓고 가셔야지 그 수강 신청할 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좀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고용24는요 work24.go.kr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회원 신청을 한 다음에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는 거는요 이쪽 메뉴에 직업 능력 개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 내일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딱 들어가서 신청하게 하면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카드를 받았겠죠? 받은 다음에 기술 지도사 수강 신청은요. 여기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 신청에 들어가서 기관으로 BMP 랩 검색 또는 과정에 기술 지도사 검색 이렇게 하면은 저희 과정이 나오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훈련 기간에 BMP 랩을 치는 게 더 빨라요. 기술 지도사니까 기술 띄어서 지도하는 그런 과정까지 싹 검색이 돼가지고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기관 이름으로 BMP 랩을 그 검색을 하면은 쉽게 네, 그 과정을 찾아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카페입니다. 대부분 다 카페는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시죠. 그렇죠? 네, 새싹 회원으로는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가입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저희 카페 사이트가 BMP랩 컨설턴트라는 사이트인데 그냥 BMP랩 기술 지도사 이렇게 하면 검색이 딱 나와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돼요. 이 안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공지사항, 그 다음에 수업 자료, 합격 수기, 아까 그 기술 지도사를 딴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할지 그런 내용들의 DB가 이 안에 꽤 많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지금 새싹이기 때문에 공지사항이라던가 합격 수기까지는 보일 거예요. 나중에 수강생이 되면 모든 자료가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다 하시면 보통 이제 여기가 별명으로 뭐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실명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 사람 수강생이네 하고 저희가 수강생으로 등급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카페 가입을 해서 내 이름을 실명으로 변경하는 거. 그래서 새싹 회원에서 수강생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등급을 상향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결제가 완료가 된 다음에 진행을 BMP랩에서 해주십니다. 네. 그 다음에 카페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여기서 저희가 과목이 3개인데 각 과목별로 강사님들이 자기 그 방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업 자료 이쪽에 기본 이론만 자료들은 옛날 것부터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수업이 있기 목요일 전에 PDF로 업로드가 되고요. 이번에는 아마 책자로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과목별로 딱 지금 우리가 커리큘럼 돼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 개로 나가고 뭐 소프트웨어 개로고 이렇게 책들이 과목 시작할 때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염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책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법인가 봐요. 국비 지원 과정에 법이 프린트된 교재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내일 배움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사인을 하고 책을 교재를 수령했음 요 사인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PDF로 요청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패드 가지고 거기다가 색깔 칠해가지고 나는 책 싫어 그러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업로드는 해드렸는데, 네. 그래서 원래 제도는 이건데요. 책자로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과정이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토요일 날 진행이 되면 그 월요일쯤에 이 강의가 그 월요일쯤에 사이트에 업로드가 돼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이 다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여기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수강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승인이 되거든요. 승인이 된 다음에 이제 그 토요일 날 올라온 과정들을 집에서 충분히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국비 지원으로 내일 배움 카드를 하신 분들은 제약 사항이 있어요. 책도 주고 돈도 주는 대신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률을 80% 이상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률 관리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QR 코드로 출석 체크를 했는데 비콘 방식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수강 신청하시면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첫날은 좀 일찍 와달라는 문자를 저희가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와가지고 미리 해놔야 지각이 아니거든요. 지각이 그러니까 시작 10분 넘어가면 지각에 당해서 이것도 벌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강 신청할 때 우리가 좀 요청드릴 거예요. 좀 빨리 와달라고 하루는. 네. 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고 네, 3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거든요. 3시 1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